Beyond the Internet after the rain.kr.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다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편안하게 잠을 자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약의 힘을 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약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비욘디 스튜디오는 처음이신데요. 네. 네, 비욘디 식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처음 비욘디 스튜디오에 와서 이 좋은 기회를 주신 여러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일단 비욘디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주 수면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말씀도 잘하시네요. 네. 멋지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면을 도와주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약 없이 잠을 자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약들이 다양하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통적인 수면제라고 불리는 항불안제, 즉 우리가 많이 불안할 때 네. 즉 신경 안정제라고 불리는 약들이죠. 네. 그다음에 요즘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증 자체가 불면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울을 막아주는 항우울제 또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수면만 유도시켜주는 요즘 많이 나온 수면 유도제. 수면 유도제. 예, 그래서 이 큰 세 가지가 주로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처방받고 먹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 조금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흔히 알고 있는 수면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뭐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을 해서 뭐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약인가요? 위험한 약인가요? 과량으로 먹었을 때 충분히 위험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항불안제, 즉 신경안정제에서 네. 신경이 너무 예민할 때 그 약을 드시면 일단 마음이 안정되고 뇌파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과 어떤 스트레스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하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그 잠자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쉽게 잠이 이제 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약들은 가장 걱정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수면제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이미지가 이거 먹으면 평생 먹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중독성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십니다. 네. 그래서 이 약 중에 그래도 가장 중독성이 심한 거는 요 항불안제, 신경안정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약은 내가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때 신경을 안정시키려고 낮에 일시적으로 전문의 가이드하에 아니면 주치의 가이드하에 먹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낮 동안에 불안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되는 스트레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네. 그 오히려 갖고 있는 그 불안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게 이제 치료가 되면서 저절로 이제 잠이 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거를 단순하게 수면을 하기 위해서 잘 때 그냥 먹고 잔다. 이러면은 순전히 요 약 기운에서 자기 때문에 네. 그 약에 뇌가 의존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약 기운이 빠져나가면 또 금단 현상도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양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현상도 충분히 나오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올라갈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끊을 수가 없는 상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항불안제나 신경안정제는 꼭 그 전문의나 꼭 주치 상담을 통해서 네. 본인이 꼭 필요할 때 적시적소해서 드시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하게 본인이 잠자기 위해서 함부로 먹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요 약들이 일시적이지만 기억력 저하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분명히 적정하게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본인 마음대로 먹었다가는 기억력 감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중독성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항우울제라고 하셨는데요. 이 항우울제도 수면제 범위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냥 뭐 우울증을 조금 감소시켜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비슷한가 봐요. 기전이 비슷한가요? 좀 다릅니다. 항우울제는 우울할 때 업 시켜주는 거죠, 네, 기분을. 그렇죠. 그래서 기분을 좋게? 네. 그래서 보통 오존의 처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존의 오존에? 처방을 많이 받고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중독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 중독성이 예, 없나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 약 먹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좀 예, 예. 마음의 병이 심각하구나. 예, 뭐 이런 그렇지 생각을 않습니다. 하는데. 차라리 네. 우울증은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그냥 감기고요. 네, 네.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듯이 그것도 당연히 주치의 선생님이나 전문의 가이드하에 적세적소 때 빨리 우울한 거를 치료해주면 그 뇌파가 우울하면 잠 깨는 뇌파가 더 많이 나오고 잠자는 호르몬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불면증에도 빠질 수 있는 거를 네, 네. 예, 정상으로 뇌파를 만들어주고 우울한 게 없어지니까 또 잠이 잘 오겠죠. 그래서 항우울제는 항불안제하고 달리 오전에 먹는 경우가 많고 네. 낮 동안의 기분을 오히려 업시켜주면서 우울했던 거를 정상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리듬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생각보다 항우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좀 예. 많이 걱정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이걸 먹는다는 건 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왜 그러시냐면 네. 항우울제랑 항불안제를 같이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불안제와 우울제를 예. 동시에 처방받는 경우가. 그러면 네. 우울한 사람이 또 불안도 하거든요. 그렇죠. 또 불안이 오래되면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따로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처방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항우울제 효과뿐만 아니라 항불안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많이 또 걱정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항우울제만 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는 약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울하다면 빨리 정신과 선생님 찾아가셔서 단기간에 항우울제 복용하시고 정상적인 무드 찾으시면 오히려 수면 장애에 빠지지 않게끔 미리 리듬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항우울제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항우울제 먹고 오히려 더 우울해졌다. 우울해진 사람도 있고 항우울제 먹고 뭐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그 각자가 차질에 안 맞았을 때 나오는 부작용은 충분히 다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약을 계속 먹으면 평생 먹지 않을까, 네. 이 약을 먹으면 중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 있어서 걱정은 안 안 하셔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수면 유도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면제 그리고 수면 유도제 차이가 있나 보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수면 유도제는 수면만 유도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발명된 약이에요. 이 수면 유도제는 그 뇌 안에 그 수용체에 잠만 자게끔 하는 수용체에 타겟으로 해서 딱 잠만 자고 빠지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잠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경 안정제나 항불안제를 먹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잠이 이제 오게 되지만 네. 수면 유도제는 그런 건 없어요. 마음 편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우울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울이 좋아지고 이런 건 없고 그냥 딱 잠만 자게끔 그냥 정말 잠만. 다른 걸 원래 다른 걸 해결해주지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난 잠만 자고 네. 싶다를 원하는 그런 환자들한테 타겟으로 나온 약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나는 부작용을 적게 만들려고 네. 이제 모 제약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심혈기호해서 만든 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겠죠. 수면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수면 구조를 깨지지 않아요. 수면 구조를 깨지지 않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항불안제 같은 경우는 2단계로만 잡니다. 2단계 그 잠의 패턴을 얘기하시는 거죠? 잠이 네. 1단계, 2단계 얕은 잠, 3단계, 4단계 깊은 잠, 꿈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요 1단계부터 꿈 수면까지가 조화가 돼야 우리가 숙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2단계로만 자면 얕은 잠으로만 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로만 자면 자도 피곤하거든요. 설잠 잤다 설잠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수면제 먹고 자면 막 피곤하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과거의 항불안제나 신경안정제는 잠을 자도 2단계로만 자니까 자도 또 피곤해요. 잠이 개운하지가 않고. 않아요. 네. 자기의 수면 구조는 깨지고 억지로 2단계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편안하게 해서 잠만 이렇게 오게 잠만. 하는. 네. 안 자는 것보다 좀 낫죠. 안 자는 것보다 예. 낫겠죠. 근데 수면 유도제는 유도만 시켜놓고 원래 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맞춰나가면서 잡니다. 그 자리를 마련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잘 수 알아서 있도록 예. 만들어준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인도만 해주고 인도만 되면
이제 자기 수면 리듬을 찾게끔 하는 약이기 때문에 수면 네. 구조가 깨지지 않는 게. 그래서 수면 유도제 잘 맞는 사람은 좀 개운함이 유지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중독성은 거의 최소한 약입니다. 네. 거의 없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전혀 없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가장 최소한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력 저하, 기억력자, 그렇죠. 예, 그런 부작용이 거의 최소화시키고 딱 잠만 유도하는 게 수면 유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수면유도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잠을 자지 못하는 패턴에 뭐 정신과적 질환이라던가 뭐 다른 뭐 우울감, 뭐 공황 뭐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하시나요?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수면 유도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는 사람은 시차적응? 아, 그렇잖아요. 나는 네. 수면이 문제가 없는데 네.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갔어요. 네. 자야 뭐 그 다음날 회의도 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명백하게 잠을 못 잘 걸 미리 알고 예견하고 준비하는 자세. 그때 이제 투여할 수 있는 게 수면 유도제겠죠. 네네. 아니면 나는 뭐 야간 근무 때문에 밤을 샜는데 낮에 좀 자야 돼요. 네. 근데 유도가 잘 안 될 때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러신 분. 그렇죠. 그런 네. 계획하에 자기가 뭐 기존에 뭐 불면증도 없었고 네. 아니면 문제도 없었는데 이미 불면증이 미리 예견되는 거잖아요. 어떤 이벤트나 그렇죠. 사건이 있어서 못 잘 것 같다라고 미리 아는 생각할 거죠. 때. 네. 예,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오히려 또 잠을 못 자면 리듬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계획하에 또 전문이나 주치의 가이드하에 복용하시면 충분히 그 리듬이 안 깨지게 잘 극복하실 수가 있어요. 이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예방적 그쵸. 차원에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있겠네요. 약이죠. 예.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 세 가지 약을 처방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뭔가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대표적으로. 특히 심혈관 장애 환자들은 불면증이 겹칠 때는 반드시 수면 검사해서 원인을 찾고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자. 심혈장애, 네. 즉 심장이 안 좋거나 네. 혈압이 너무 높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네. 아니면 협심증을 앓은 적이 있거나 협심증을 앓고 있거나 네. 아니면 뇌졸중을 한번 앓았거나 뇌혈관이 막혀 있는 어떤 질환을 갖고 있거나 심혈관 아니면 뇌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불면증이 있으면 함부로 수면제나 심지어는 수면 유도제도 드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절대로 네. 그게 있다는 걸 반드시 밝히고 그래도 괜찮은지를 여부를 한 번 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이런 수면제나 진정제나 신경 안정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네. 호흡 억제 기능이 있어요. 호흡 억제. 호흡을 억제시켜요. 네. 요즘 문제가 되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네. 같은 경우는 숨을 안 쉬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량으로 그걸 투여하면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수면이 숨을 안 쉬어서 죽는 멈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심혈관 장애나 네. 뇌혈관 장애 환자들은 산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뇌혈관이 많이 막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면 중에 산소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호흡 기능까지 떨어지면 산소가 더 떨어지게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면 자다가 뭐 큰 그래요. 사고가 날 네, 수가 사고가 있기 날 때문에 네. 이런 수면에 관해서 재우는 약들은 호흡 기능도 같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 기능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유의를 하고 먹으셔야 되고요. 네. 그 약 보면 설명서 있어요. 네네. 거기 보시면 호흡이 안 좋거나 뭐 호흡 기능이 문제가 있거나 네. 치료받는 사람들은 이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나 반드시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대로 잘 보시고 본인이 그 질환에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 검토하시고 처방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냥 섣불리 섣불리.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그냥 드셨다가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 세 가지 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듣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불안제하고 항우울제는 만약에 불안장애 환자한테는 항불안제를 치료하셔서 불안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거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우울증 환자가 잠이 안 왔을 때 무조건 또 수면 유도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항우울제를 줘서 우울증을 좋게 해서 뇌가 스스로 자게끔 맞춰주는, 즉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는 불안장애나 우울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건 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네. 네, 그 두 가지 약을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서 함부로 복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